안녕하세요, 도레입니다. 오늘 정말 오래간만에 또 만들어 봤습니다. 바로 99,000원짜리 컴퓨터 2023년도 버전입니다. 3년 전에 99,000원짜리 컴퓨터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중고로 찾아서 인텔 i5 2세대 그리고 사파이어 라데온 R9 270X로 조합을 했었는데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촬영한 지 벌써 3년이나 됐더라고요. 그래서 23년 버전으로 다시 만들어 봤고요. 오늘 콘텐츠 당연히 주작 없습니다. 제가 전부 중고 거래를 하거나 네이버와 다나와에서 중고로 최저가에 판매가 되는 제품들을 검색을 하고 또 검색을 해서 구매를 하게 되었고요. 다만 99,000원으로 컴퓨터를 맞춘다는 게 사실 보통의 일반적인 그러한 상황은 아닌 거죠. 예능적인 요소도 다분히 섞여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어떤 제품들을 구매를 했는지 알아봐야겠죠. CPU는 인텔 i7 2600 샌디 브릿지, 그러니까 인텔 코어 2세대 제품입니다. 참고로 현재 인텔은 13세대까지 출시가 된 상황이죠. 이렇다 보니 가격도 이미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황이고 중고장터에서도 한 25,000원, 3만원 요 정도의 수준으로 충분히 구매를 할 수가 있는 CPU입니다. 4코어 8스레드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 당시에는 굉장히 좋은 CPU 중 하나였던 그러한 CPU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 메인보드입니다. 바이오스타 H61 메인보드를 13,000원에 구매했고요. 최저가로 구매를 해야 했기에 딱히 제가 고를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네, 네이버 뒤져보면서 가장 저렴한 메인보드로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은 여기 보시는 그래픽카드인데요. 사파이어 라데온 RX 460 2GB 1펜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4세대 GCN 아키텍처 기반이고 지포스로 비슷한 성능을 찾아보면은 대략 GTX 한 950 요 정도쯤일 건데요. 아주 쓰레기 같은 좀 그런 성능은 아닐 거다. 요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바이오스 변경을 통해서 언락도 가능한 제품입니다만 요번 영상에서는 굳이 언락을 진행하진 않겠습니다. 귀찮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예. 가격은 3만원 3만원에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이는 램은 삼성전자의 DDR3 4GB 램 2개를 9,000원에 구매했습니다. 총 8GB가 세팅이 된 건데 많이 아쉽죠. 요즘 같은 경우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16GB 정도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유가 되면은 8GB를 2개를 꽂아주면은 훨씬 쾌적할 거라고 보고요. 저장 장치는 웨스턴 디지털 하드 500GB를 선택했습니다. 8,190원에 구매했는데요. 용량 대비 굉장히 저렴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요즘 하드 같은 경우는 대용량 저장을 위한 게 아니라면은 대부분 이제 SSD를 활용하고 있는 추세죠. 저도 SSD를 구매를 하려고 했으나 10,000원 미만으로 구매를 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워와 케이스입니다. 600W 파워를 4,500원에 그리고 케이스를 5,000원에 구매했습니다. 이 파워는 네이버 검색 후 가장 저렴한 흔히 막파워라고 하죠. 랜덤으로 파워가 오는데 600W짜리가 왔더라고요. 물론 쓸만한 파워라고 장담을 하기는 힘들고요. 케이스는 당근마켓 뒤져보다가 5,000원에 2개를 판매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집에서 한 15분 거리였나? 그래서 직거래로 구매를 했습니다. 본인이 올린 한 2에서 3만원짜리 더 좋은 매물도 있는데 왜 굳이 5,000원짜리를 사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 취향이라고 했습니다. 네, 이렇게 모든 부품을 구하고 이제 조립을 하면 되는데요. 최근 PC들과 조립하는 방법이 다른 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한 95% 정도는 똑같습니다. 다만 요즘은 M.2 SSD를 많이 쓰니까 요 SATA 케이블을 신경 쓰진 않잖아요. 그리고 USB 3.0 케이블도 당연히 없을 테고요. 요런 것만 제외를 한다면은 이 기본적인 조립 방법은 똑같다. 좀 요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컴퓨터를 실제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우선 유튜브에서 4K 영상 시청 아주 잘 됩니다. 여러 영상들을 시청했었는데요. 버벅임 없이 깔끔하게 플레이가 되더라고요. 사실 RX 460이나 2세대 i7 프로세서가 영상 시청을 테스트하고 있을 그러한 짬은 아니죠. 그래서 바로 3D 마크 돌려봤습니다. 파이어 스트라이크 점수 보니 제가 조립을 잘못했다거나 성능이 안 나온다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딱 평균 그 근처가 나왔으니 성능은 정상적으로 나온다고 볼 수가 있고요. 게임 돌려봐야겠죠. 우선 배틀그라운드는 FHD 렌더링 스케일 100% 국민 옵션으로 진행했고요. 처음엔 괜찮지만 사람들이 점점 몰리는 중반쯤으로 접어들게 되면 하위 1%가 뚝 떨어집니다. 흔히 얘기하는 렉, 스터터링이죠.
리플레이 화면을 보면서도 스터터링이 발생하는 게 느껴지는데요. 실제로 플레이를 하면 더욱 심하게 느껴집니다. 위쳐3의 경우는 초반에 로딩이 긴 것만 제외하면 생각보다 할만했습니다. 물론 30 후반대의 프레임이 절대 높은 건 아니지만 구형 콘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플레이를 하니까 뭐 아주 못할 정도까지는 아니더라고요. 물론 더 높은 프레임을 뽑고 싶다면 해상도를 조금만 더 낮춰주면 되겠죠. 그렇다면 오버워치2는 어떨까요? 중간 옵션에서 테스트를 진행해봤고요. 오버워치2는 오히려 초중반에 끊기다가 마지막 부분에서는 꽤나 쾌적하게 플레이가 가능하더라고요. 하위 1% 프레임 올라간 거 보이죠? 다만 처음부터 끝까지 렉이 없는 건 아니다 보니 더욱 쾌적하게 활용하려면 램과 SSD를 반드시 교체를 해야겠더라고요. 디아블로2 레저렉션의 경우도 프레임은 낮게 나오지만 스터터링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혼자서 할 수 있는 게임을 할 때면 잔렉이 발생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 해야 하는 게임을 한다면 그때는 확실히 렉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온도에 대해서도 얘기해보자면 그래픽카드는 60도 초중반까지 올라가고 CPU의 경우는 60도 후반까지 확인이 되더라고요. 소비 전략의 경우도 확실히 최신 제품들에 비하면 정말 깐난아기 수준입니다. 물론 이 전력을 먹는 만큼 좋은 성능을 내느냐는 다른 문제긴 하죠. 그럼에도 99,000원이라는 가격이 진짜 말이 안 되긴 합니다. 요즘은 PC 주변기기 구매한다고 해도 99,000원보다 비싼 게 널리고 널렸습니다. 가격 생각하면 뭐 이 정도 돌리는 것도 어찌 보면 대단한 거죠. 물론 고가의 컴퓨터에 비하면은 많이 부족하죠.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기계식 키보드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맞췄다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매우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99,000원 리밋으로 컴퓨터를 만드는 도전을 해보았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가격 대비 성능이라는 측면에서 개인적으로는 꽤나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99,000원 컴퓨터 추천하진 않습니다. 여유가 된다면 당연히 새 제품을 구매하거나 중고로 구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AS 기간이 여유가 있는 그러한 제품들을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99,000원은 이 가격 자체가 좀 극단적인 면이 있죠. 그리고 가격 대비 성능이야 만족스럽지만 그럼에도 확실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HDD를 SSD로 반드시 바꿔줘야 할 것 같았는데요. 로딩 시간이 진짜 말도 안 되게 길더라고요. 제가 게임을 더 설치할 수 없었던 이유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램이겠죠. 8GB 용량이라서 게임을 하면은 끊김이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팀게임에서 끊김이 심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 한타에서 민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이 컴퓨터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지 않은 학생이나 간단한 오피스 작업에 필요한 컴퓨터를 찾는 분들, 그러한 분들에게는 꽤나 훌륭한 성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고장이 나지 않는 조건 하에 말이죠. 그래도 새거 추천합니다. 새거. 네, 이렇게 99,000원짜리 컴퓨터를 만들어 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최적화를 해준다고 해도 끊길 것 같습니다. 예, 이 근본적으로 램하고 하드디스크하고 이 그래픽카드 V램 그리고 이 쿨러 좀 문제가 많은데 이렇게 따지다 보면은 다 문제가 되네요.